한국 소녀가 프랑스 교실을 침묵시킨 시간은 단 5분이었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아시안 소녀가 어떻게 파리 명문고를 발칵 뒤집었을까요? 대학생도 풀기 어려운 회로 설계 문제를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해결한 그 순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바로 그녀를 무시했던 교사 자신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아입니다. 16살에 프랑스 파리 외곽의 명문 고등학교로 전학 왔죠.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던 제가 이곳에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조용한 아시안 소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날 아침 창문 틈으로 흘러들어오는 파리의 햇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프랑스 명문 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교복을 단정히 매만지는데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윤서아, 16살, 이제 이방인의 나라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서아야, 늦겠다. 아침 먹고 가자. 엄마의 부름에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식탁에 앉자 엄마는 제 앞에 김치찌개와 밥을 올려놓았죠. 한국 음식은 언제나 저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아빠처럼 똑똑하니까. 아빠 얘기에 숟가락을 든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에서 대기업 연구원이었던 아빠는 프랑스 파견 근무 후 현지에 정착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죠. 이혼 후 아빠는 프랑스 여자와 재혼했고 저와 엄마는 단둘이 파리 외곽에서 살게 됐습니다. 엄마는 한인마트에서 일하며 저를 키웠죠. 학교에 도착하자 거대한 석조 건물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유럽 특유의 고풍스러운 건축물 앞에서 저는 더욱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교실 문이 열리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빈자리에 앉으세요. 떨리는 다리로 자리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자 주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힐끔거렸어요. 몇몇은 수군거리기도 했죠. 수업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독려했고 토론과 발표가 수업의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용히 앉아 필기하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해야 했죠. 서아, 너의 생각은 어떤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답이 떠올랐지만 그것을 프랑스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문장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혼자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싸준 김밥이었지만 주변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냄새가 특이한데? 한 여학생이 제 도시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김밥이야, 한국 음식. 조용히 대답했지만 그 여학생은 이미 친구들에게 돌아가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죠. 그날 하교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없이 학교 출구에 서서 망설이고 있을 때 문득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워졌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하교하던 그 평범한 일상이 지금은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하며 문득 과학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었죠. 복잡한 회로도를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숫자와 공식들 사이에서는 언어가 필요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유일하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창밖으로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말은 서툴고 친구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믿었죠. 학교 생활 두 번째 주, 과학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담당 마들렌 선생님이 회로 설계 과제를 내주셨는데 한국에서 이미 익숙했던 내용이었죠. 밤새 정성껏 준비한 실습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의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 과제 중 가장 우수한 결과물이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들렌 선생님의 말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제 보고서를 들어 올렸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윤서아의 회로 설계입니다. 놀랍게도 대학 수준의 분석이 담겨 있네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칭찬이었지만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의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마들렌 선생님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교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선생님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이걸 내가 진짜 혼자 했다고? 선생님의 질문에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네, 혼자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너처럼 말도 잘 못하는 학생이 이걸 혼자 했다니 믿기 어렵구나. 마들렌 선생님의 말에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디서 베낀 거니? 베낀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이라. 설명하려 했지만 선생님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해야 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그날 이후 과학 과제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도 의심받고 발표 자료가 뛰어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추측됐죠. 제 실력을 인정받을 기회는 점점 멀어지는 듯 했어요. 교실에서 점점 소외감이 커져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제가 그 한국 여자래. 아버지가 뭔 백으로 이 학교에 들어왔대. 그냥 학원에서 배운 거 베끼는 거래. 진짜 자기 실력은 아니래. 루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더욱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교실 구석자리에서 혼자 책을 읽는 시간이 늘어났죠. 어느 날 도서관에서 소피라는 학생을 만났습니다. 소피는 제 능력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고 같이 공부하며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어느 날 학교 게시판에 커다란 공지가 붙었어요. 교육청 평가관 참관 공개 수업 안내. 마들렌 선생님이 담당하는 특별 공개 수업이었습니다. 교장, 다른 교사들, 심지어 교육청 관계자들까지 참관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수업 주제는 바로 회로 설계 논리 구조였습니다. 서하, 공개 수업에서 네가 발표할 회로 설계 과제를 특별히 준비했어. 선생님은 대학 수준의 회로도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프랑스 대학에서도 어려운 설계야. 할 수 있다면 지금 여기서 해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공개적인 도전장이었어요. 선생님은 저의 실력을 시험하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판 앞으로 걸어가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뒤쪽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교육청 평가관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마들렌 선생님이 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공과대학 2학년 학생들이 풀기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10분 안에 풀어보세요. 쪽지를 받아든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잡한 회로 논리 설계 문제였어요. 순간 현기증이 났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제를 자세히 살폈죠. 아! 작은 탄성이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 학원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접근 방식은 비슷했죠. 손에 들린 분필이 떨렸지만 천천히 칠판에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 애가 저걸 어떻게 풀어? 불가능해. 시간 낭비라니까. 누가 도와준 거 아니면 절대 못 풀어. 그 소리를 들은 척도 않고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회로도의 큰 그림부터 그렸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로직 게이트들을 하나씩 추가했죠. 제 손은 점점 빨라졌고 머릿속에서는 논리 회로들이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저 아이 뭘 하고 있는 거지? 한 선생님의 의문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들렌 선생님은 제 풀이 과정을 지켜보다가 표정이 점점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가 회로도를 전개해 나갈수록 놀라움으로 바뀌었죠. 5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문제의 핵심 부분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던 그래픽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복잡한 논리 구조를 시각적으로 단순화하는 방법이었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각 회로 요소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그건 교육청 평가관 중 한 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접근법은 어디서 배운 거지? 대답하지 않고 계속 집중했습니다. 8분쯤 지났을 때 마지막 연결 부분을 완성했어요. 제 손은 땀으로 미끌거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신 있는 영역이었으니까요. 끝났습니다. 조용히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칠판에는 완벽한 회로 논리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간결하면서도 모든 문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해답이었죠.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들렌 선생님은 제 풀이를 몇 번이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교육청 평가관들도 앞으로 나와 칠판을 자세히 살폈죠. 이건 정확합니다. 한 평가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놀라운 접근 방식이군요. 마들렌 선생님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습니다. 의심,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부끄러움까지. 어떻게 이런 방식을 생각했나요?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배웠어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 사항을 채워 넣는 거죠. 대단하군.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학생의 접근법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선생님 사무실에서 마들렌 선생님은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정말 미안해.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학습 방식,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법, 그리고 어려운 개념을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선생님의 눈은 점점 더 커졌어요. 놀랍구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야. 다른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맞아. 다르다고 나쁜 건 아니지. 오히려 이런 다양성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야. 다음 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의심이나 조롱의 눈빛이 아니라 호기심과 존경이 담긴 눈길이었죠. 서하, 여기 앉을래? 소피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소피 옆자리에 앉자 주변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어제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었어? 너 정말 천재야? 한국에서는 다들 그런 문제 풀 수 있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하나씩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천재는 아니야.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게 배운 거지. 정말? 그럼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보통 이런 걸 배워? 응, 한국은 학원이라는 사교육 시스템이 있어서 학교보다 앞서 배우는 경우가 많아. 중학교 때부터 이런 회로 설계 기초를 접해. 그들의 놀란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특별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첫 시간은 마들렌 선생님의 과학 수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종종 제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더 이상 떨지 않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어가 서툴러도 괜찮았어요. 내용만 정확하다면 언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점심시간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소피와 몇몇 친구들이 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하, 정말 아버지가 프랑스 과학계 유명 인사라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야? 뭐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다들 그렇게 말하던데. 네가 과학에 그렇게 뛰어난 이유가 아버지 덕분이라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한국 대기업 연구원이었지만 지금은 연락이 거의 없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든. 제가 과학을 좋아하게 된 건 아빠 영향이 있지만 지금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어. 함께 앉은 친구들이 진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몰랐어. 오후에 마들렌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단다. 내 아버지가 더 이상 너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서아야. 마들렌 선생님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처음에 나는 네가 특별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라 생각했어. 아마도 그래서 내 진짜 실력을 의심했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알았단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네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왔는지.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다음 달 프랑스 교육부 주최 STEAM 설계 평가 대회가 있어. 우리 학교에서 너를 추천하고 싶어.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요? 하지만 내 실력은 충분해. 그리고 네가 보여준 접근법은 정말 새롭고 창의적이야. 프랑스 학생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거야. 집에서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대회라고? 우리 서아가? 하지만 엄마, 저 자신 없어요.
저 같은 이민자 학생이. 엄마가 제 양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서아야, 듣고 있니? 프랑스든 한국이든 내 실력은 진짜야. 내 이름으로 가서 증명해봐. 대회 준비 기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들렌 선생님은 방과 후마다 저를 도와주셨고 소피와 다른 친구들도 응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대회 주제는 AI를 활용한 친환경 주택 설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어렵지만 도전해볼 만한 주제였죠. 서아,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마들렌 선생님이 설계도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풀 때 전체 시스템을 먼저 그려보고 세부적인 회로로 나누는 방식을 배웠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요.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 접근법이 좋겠구나. 우리는 보통 처음부터 세부적인 부분을 설계하는데 너의 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어. 한국에서 배운 지식이 이렇게 가치 있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고 한국에 이전 학원 교재들도 다시 꺼내보며 기초를 다졌어요. 대회 전날 밤 엄마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아야,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 상자를 열자 작은 한복 브로치가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주셨던 것으로 한국을 떠날 때 가져온 몇 안 되는 추억 중 하나였죠. 이걸 가슴에 달고 가렴. 네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잊지 마.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는 우리 서아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드디어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파리 중심가에 있는 커다란 전시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평가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준비됐니? 마들렌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죠. 참가자들은 각자 부스에 배정되었고 저는 23번 부스를 받았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이 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심사위원들 앞에서 5분간 발표를 해야 했어요. 문제지를 받자마자 집중했습니다.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는 스마트 홈 시스템 설계. 복잡한 문제였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그래픽 사고방식을 활용해 큰 그림부터 그려나갔습니다. 생활 패턴 분석, 전력 소비 예측, 자동 조절 시스템. 이렇게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세부 설계를 진행했어요. 한국 학원에서 배웠던 효율적인 알고리즘 설계법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구조화하는 방식은 프랑스 학생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서두르는 소리, 좌절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집중했어요. 시간이 다 되어 펜을 내려놓을 때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발표 순서는 부스 번호 순이었습니다. 앞선 참가자들의 발표를 보며 긴장이 점점 고조됐어요. 대부분 화려한 시각 자료와 완벽한 프랑스어로 발표했습니다. 제 프랑스어는 아직 서툴렀고 준비한 자료도 상대적으로 단순했죠. 23번 윤서아 학생.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무대에 올라 심사위원들을 마주했습니다. 6명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 교육부 관료들, 그리고 여러 학교의 교장들이 앉아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아입니다. 제 발표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습니다. 화려한 시각 효과 대신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정답보다 사고의 흐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구조는 사람의 생활 패턴을 예측해 자동으로 조명과 온도를 조절합니다. 판서하듯 단계별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프랑스어가 부족해 영어 단어를 섞기도 했지만 제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어요.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기술보다 사용자의 패턴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어디서 배웠나요? 한국의 학원에서요. 저희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왜라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설계해야 하는지, 왜 이런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적응력입니다. 사용자가 변화하면 시스템도 함께 변화합니다.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학습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죠.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마들렌 선생님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늘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되기 전 로비에서 참가자들이 모여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모여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저는 마들렌 선생님과 함께 조용히 서 있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는 오늘 정말 빛났어. 선생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이 응원차 와준다고 했지만 오지 못했어요. 모두 시험 기간이라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제 핸드폰에는 소피와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서아, 너 TV에 나온대. 소피의 흥분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무슨 말이야? 대회 생중계 중이래. 지금 프랑스 교육부 채널에서. 정말 놀랍게도 이 대회는 프랑스 교육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카메라가 각 참가자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고 제 발표 장면도 방송되었다는 거예요. 서아, 정말 대단해. 마들렌 선생님의 눈에 감동이 서려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외국에서 언어도 서툰 상태로 이렇게까지 해낸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맞아요. 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외로움, 편견, 언어 장벽.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시상식이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 홀로 이동했고 저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안고 자리에 앉았어요. 먼저 특별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창의성상, 기술력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어요. 조금 실망이 되기도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미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제 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올해 STEAM 설계 평가 대회의 대상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리과학고등학교 윤서아 학생입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제가 대상이라고요? 마들렌 선생님이 제 등을 밀어주셨습니다. 가봐, 서아. 너의 순간이야.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무대 위에 서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어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꾹 참고 계속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프랑스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문제 해결 방식이 이곳에서도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마들렌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한국과 프랑스는 서로 다른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 몇몇 기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국 교육과 프랑스 교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워요. 단순히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접근법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거죠. 그 사고방식이 오늘 제 발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대회 이후 일주일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들렌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서아, 들어와. 선생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이건 뭔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국교육연수 신청서야. 내가 지원했어. 놀라서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마들렌 선생님이 한국에 가신다고요? 프랑스 교육부에서 교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내가 한국을 선택했어.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여준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 더 자세히 배우고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부끄러워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지식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었죠.
서아, 사실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마들렌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처음에 난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네가 말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내 실력까지 의심했지. 그건 내 편견이었어. 선생님의 솔직한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스스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니까요. 아니,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교사로서 난 모든 학생의 가능성을 봐야 했어. 하지만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지. 그것이 내 실수였어. 선생님이 제게 잡지 한 권을 건네셨습니다. 프랑스 교육 저널이었어요. 이번 호에 내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어. 한번 읽어볼래? 잡지를 펼쳐보니 마들렌 선생님의 사진과 함께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식 교육에서 배울 점이었어요. 기사를 읽어 내려가던 중 한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아이는 그냥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었어요. 문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공식이 필요한지,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가치 있게 평가받다니요.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특별한 공지가 붙었습니다. 한국 프랑스 교육 교류 세미나. 마들렌 선생님이 주최하고 프랑스 교육부가 후원하는 행사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학생 대표 발표자로 지명되어 있었습니다. 세미나 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섞어가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아입니다. 봉주르 주마떼 서아윤. 청중 앞에서 당당하게 두 언어를 사용하는 제 모습이 몇 개월 전에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2학년 봄학기,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교실 구석에 숨어있는 조용한 아시안 소녀가 아니었죠. 제 목소리에 확신이 생겼고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소피가 태블릿을 들고 제게 달려왔어요. 서아, 이것 봐. MIT에서 온라인 과학 대회를 개최한대. 너 참가해야 해. 화면을 보니 MIT 주최국제 학생 과학 디자인 대회 공고였습니다. 전 세계 고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명망 있는 대회였어요. 글쎄,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 이미 프랑스 대회에서 우승했잖아. 소피가 제 어깨를 흔들었어요. 게다가 이번엔 팀으로 참가할 수 있대. 내가 같이 할게. 소피의 열정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함께 대회에 나가자는 친구가 생겼다니요. 다음 날 학교 컴퓨터실에서 소피와 함께 MIT 대회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름을 입력하는 칸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적을까? 소피가 물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윤서아라고 적을까 아니면 프랑스식 발음에 맞게 바꿀까 고민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윤서아. 제 한국 이름 그대로를 적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이것이 진짜 저였으니까요. 이제 주제를 정해야 해. 소피가 말했어요. 어떤 걸로 할까? 한국과 프랑스의 교육 방식을 융합한 새로운 학습 시스템은 어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니까 진정성 있게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동서양 교육 방식의 융합 문제, 해결 중심 학습 시스템 설계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마들렌 선생님은 한국 연수에서 돌아오신 후 더욱 열정적으로 저희를 지도해 주셨어요. 작업을 하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소중한 자산이 되었어요. 대회 제출 마감일 일주일 전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야, 내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라. 오랜만에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와 함께 아파트 발코니에 나가 파리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은 내 이름이 자랑스러워졌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야, 내 이름은 항상 빛나고 있었어. 다만 내가 그 빛을 발견한 거지. 일주일 후 학교 뉴스레터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한국식 문제 해결 사고방식, 유럽 교육 혁신의 영감이 되다. 윤서아 학생, MIT 국제대회 진출. 한국 프랑스 교육 융합 모델 제시.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진짜 실력이 만든 변화. 그것이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고 어떤 편견에도 굴복하지 않는 윤서아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제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저 프랑스에 온 한국 소녀 서아. 자신의 배경과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한 소녀의 회로 설계가 교사의 시선을 바꾸고 하나의 발표가 프랑스 교육계를 흔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조용한 한국 소녀의 진짜 실력이었죠.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당당히 보여줄 때 세상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감동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